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도 단비가 내립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그동안 가뭄을 어느 정도는 해갈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모멘텀 가뭄 속에 놓여있는 국내 증시에도 단비 같은 소식이 있으면 좋으련만 아직까지 코스피는 2030선 부근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마른 시장 속에서도 단비 같은 종목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멘토를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호프 기법의 창시자이자 시스템을 통한 편안한 매매를 추구하는 손대상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부터 잠깐 나눠볼게요. 네, 코스피 아직까지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000을 넘어선 이후 205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해는 되지만 요즘 들어 외국인이 더 주춤한 이유를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4월장은 조용하면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네,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다음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체적인 실적의 변화가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 미증시 쪽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되면 오히려 호재로 인식이 되게 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얼마 전에 자넷 옐렌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올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어떻게 됐든 진행은 될 것이다. 경제 지표가 부진한다라고 해서 그게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 형성이 된다 보니까 일단은 매수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다라고 하면 다른 시장 역시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은 외국인도 역시 다음 주까지는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종목별 흐름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 지금까지 받았던 추천 종목들의 현재 움직임을 체크해 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네, 손대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월 19일 받았던 웅진싱크빅 현재 잘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연고점을 경신해서 만원대에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9% 넘고요. 의견은 보유 의견 유지하십니다. 26일에 담았던 대덕 GDS 조금 아쉽지만 3% 정도 손실이 나면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네, 이 두 종목도 AS를 받아봐야겠지만 롯데케미칼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네, 지난 맞습니다. 3월 18일에 저희가 손절가 터치해서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보유해보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제도 올라섰고 오늘도 5% 크게 오르는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AS 먼저 받아보고요. 웅진싱크빅, 대덕 GDS까지 확인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좀 솔직히 배가 아픈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미리 또 계속적으로 리포터로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성수기가 도래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한호가 정도 이탈하게 되면서 좀 매도로 전환이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목표가를 제가 그때 24만 원을 드렸는데요. 2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
까지 올라온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2012년보다 올해의 실적이 더 뛰어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12년은 뛰어넘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12년과 13년의 주가가 26만 원에서 27만 원 부근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4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돌파 시 27만 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대덕 GD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지난 번에 좀 흔들림이 좀 있어갖고 타이트하게 이탈가를 좀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늘이죠. 오늘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거래량이 좀 나오게 되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인 주봉상의 차트 추세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결국 다시 한번 받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피보나치를 좀 잘 그려보시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실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요 38%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그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겐과 엘리엇이 둘이서 이제 그 확률을 또 정한 건데 어제 저점이 피보나치 38이었어요. 피보나치 38은 이전의 고점, 그러니까 즉 현재의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의미인데 현재의 고점이 14,600원 부근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추세로서는 역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웅진 싱크빅은 좀 아쉬운 게 오늘 10,000원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000원은요 심리적인 저항입니다. 10,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호가가 50원씩 바뀌게 되면서 일단은 그때 이제 못 올라갈 것이다 혹은 올라갈 것이다 이 세력 싸움 혹은 저항 싸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마무리가 만약에 10,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요. 다음부터는 뭐 지속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10,000원 돌파 여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웅진싱크빅 더 들고 가셔도 되고 이탈가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탈가를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전에 그 이탈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게 8,000원대였는데요. 목표가 이탈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15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 지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9,150원 돌파 이탈 여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웅진싱크빅 오늘 10,000원대를 회복해서 마무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 관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내일 또 돌파 시도는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횡보장세가 한 2, 3일 정도 더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2, 3일 정도 또 시간이 지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빨라지느냐 좀 길어지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4만 원대까지 홀딩 가능하고요. 그 이후의 목표가는 27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웅진싱크빅은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시는데요. 손절 가격을 9,15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니까요. 함께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고요. 대덕 GDS도 괜찮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홀딩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AS를 모두 받아봤으니까요. 오늘의 추천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입니다. 글로벌 2위 산화 방지 제조업체 바로 송원산업입니다. 네, 송원산업 실적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첨가제, 그러니까 산화방지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글로벌 2위. 아주 실적도 좋다고 기대를 했는데 지난해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 4분기 많이 안 좋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3분기에 그 실적이 흑자였어요. 근데 이제 4분기에 적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뭐 회계 장부상의 논리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가 좀 상승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가는 떨어졌는데 왜 원가는 상향 조정됐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일단은 먼저 온 게 먼저 빠지는 거죠. 그게 선입 선출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원가에 악영향을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아시아 쪽이 전체 매출의 한 29%의 수출 비중이 있고, 유럽 쪽에서도 역시 21%의 매출 비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쪽이 연간 한 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요. 유럽 쪽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작년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엔저라든가 혹은 유럽 화폐 역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환율상의 영향이 회계상의 장부로서 결론적으로 적자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작년 4분기의 실적이 적자로서 마무리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좀 순서가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이 송원산업 어떠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산화방지제 이상하다, 좀 솔깃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산화방지제는 이제 뭐 플라스틱, 아까 말씀하셨던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이 열이나 혹은 햇빛에 의해서 변형이 좀 될 수가 있죠. 그 변형을 막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송원산업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0% 안에서 일단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20% 되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내 점유율 1위의 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매출 비중은 좀 작은데 7.72%의 안정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쪽에서도 역시 뭐 PCB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변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는 화학기호로서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올레핀이라든가 뭐 스타이렌 같은 제품을,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 원료죠. 화학 원료를 가지고 산화방지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추후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이따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호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조시설이 한국,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독일에 있습니다. 네. 독일에 있는데 중동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공장을 좀 짓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그 실적적인 측면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요, 산화방지제가 20%, 전 세계적으로 20%가 나가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이 환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체 매출에 대부분 많은 비중이 실적이 나오질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산화방지제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페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프타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1차 가공, 2차 가공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요즘에는 1차 가공과 2차 가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또 제품이 송원산업에서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하면 확실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성장성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송원산업 앞으로 이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송원산업이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1위 업체가 베스프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산화방지제 쪽에서 가격을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위부터 3위, 4위, 5위 업체들 역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바스프의 경우는 마켓슈어,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어떤 또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산화방지제의 가격을 인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위, 3위, 4위 역시 또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바스프의 먼저 주가 차트를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는데, 네. 2013년에 얘네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장을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규모의 경제로서는 시장이 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실질적으로 유가 하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 인상, 그러니까 산화방지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산화방지제에 대한 가격 인상이 10에서 12% 정도 증가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안정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안정제 역시 가격이 인상을 했습니다. 즉, 한 12에서 13% 정도 가격 인상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이 12월 15일부터 반영이 돼요. 12월 15일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4분기 주가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대신 이 실적이 올해 1분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적인 측면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덜 올라온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유가로 인해서 이게 원자재를 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페놀이라든가 나프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페놀 같은 경우 상온화 방지제에 쓰이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놀 같은 경우는 안정제에 쓰이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톤당 페놀의 가격을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게 일단 페놀의 가격인데, 2011년이죠. 11년 같은 경우는 2,000톤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찍었네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00 밑에죠. 네. 반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프타 역시 일본이나 EU 쪽으로 보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네. 2012년, 13년에 비해서.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원가 경쟁력이 생기고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인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송원산업인데요.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실제 실적의 추이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네. 분기 실적 먼저 볼게요. 분기 실적. 왜냐하면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지금 이거는 연간 실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014년 4분기에 적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2015년 1분기에 367원이었어요. 네. 2014년 3분기보다 일단은 실적이 더 좋아야 된다는 측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어닝 시즌을 확인을 해볼 때 2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2분기 실적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실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네. 작년에 528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옵니다. 올해. 역사적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 1346원에 주당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주가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2021년에 2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 가치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올해 21,200원을 뛰어넘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불구하고 지금 9,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역사적으로 밴드의 모습을 항상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밴드 같은 경우 7에서 14.8배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현재가 7.33배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움직였던 최저 평균 PER보다 바닥에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올랐다라는 측면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PBR이 지금 리포트가 많이 안 나와서 아마 이런 자료를 찾는데 힘드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최고 PER과 최저 PER 아래에 있다. 최저 PBR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PER,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성 두 마리의 측면에서 다 충분히 안정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이나 혹은 안정적인 측면, 분기까지 보게 되면은 주가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을 이제 또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에 실적이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바스프 쪽에서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큰 매출, 60%가 넘는 매출에 차지하는 산화방지제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1월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산화방지제 가격이 베스프를 중심으로 2위, 3위, 4위 시장 점유율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그런 종목들이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바스프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실적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영향이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2011년에 2만 1,000원대까지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원래는 뛰어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2013년 바스프의 주가만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5,000원까지 와야 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요? 네, 가격 전략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9,800원에서 9,900원 사이가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그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9,800원에서 9,900원 사이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은 9,4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단은 9,400원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전에 종목을 추천하게 되면 장중에 떨어졌다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9,400원 위에 있으면 파는 거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제가 높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15,000원이에요. 15,000원인데 뭐 단계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1,5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차 목표가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15,000원 2차 목표가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산업 매수 가격은 9,800원에서 9,900원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11,500원 1차 목표가로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종가상으로 9,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금요일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